안녕하세요. 명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야를 하겠는가 하면은 육식갑자라는 게 있는데, 육식갑자의 성질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식갑자라 그러면은 먼저 명리에는 천간과 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가지의 특성을 가진 천간이 있고, 지지에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성질이 다른데, 이 천간과 지지를 결합해서 6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0년을 한 바퀴 돌게 되면은 이거를 환갑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60년 살기도 참 어려웠는데 60년을 살면은 환갑잔치도 하고 그랬죠. 요즘은 건강도 좋아지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여 80까지 사는 분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는 90,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들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가 하면은, 이 연월일시 중에서 태어난 날에 해당되는 걸 날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 날에 해당되는 것을 일주라 그럽니다. 일주 중에서 위에 있는 글자를 갖다가 천간이라 그러고 밑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 그럽니다. 위에 있는 천간을 자기 자신으로 봅니다. 그 자기 자신이 갑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을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따지면은 10가지가 됩니다. 이 명리라는 것은 오행이라고 있는데, 목, 화, 토, 금, 수 5가지를 오행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우주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우주가 있는데, 이 하나의 우주를 갖다가 둘로 나누게 되면은 음과 양이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또 나누게 되면은 그 목, 화, 토, 금, 수라는 그런 기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의 5가지 오행으로 나누는데, 음과 양이 있으니 총 10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간의 기질만 가지고도 10가지의 그 성질과 특성을 갖다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혈액형 ABO식 혈액형으로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누는 방식으로 재미삼아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맞다, 이런 특성이 있다 하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보다는 천간으로 오행으로 나눴을 때 5가지니까 4가지보다는 5가지가 더 많이 분류가 된 것이고 더 정확할 것이고, 이거를 음과 양으로 나누면 10가지가 됩니다. 이 10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ABO 혈액형으로 보는 4가지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지까지 합쳐가지고 일주만 가지고 나누게 되면은 60가지가 나옵니다. 60가지의 특성을 사람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 혈액형별로 나눈 4가지보다는 훨씬 더 세분화되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조론만 가지고 사주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삼아 혈액형 4가지 가지고도 재미삼아 보는데, 이 60갑자 일조론 60가지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더
4가지보다는 10배 이상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천간을 가지고 10가지로 나눈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10가지 특성을 가지고 성격을 알 수가 있고, 이 능력에 대한 운을 알 수가 있고, 금전에 대한 운을 알 수가 있고, 건강에 대한 운을 알 수가 있고, 애정에 대한 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천간 10가지, 갑을, 경정, 무기, 경신, 임계의 천간 10가지에 출생한 일간을 가지고 이 5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태어난, 맨 처음이 이제 목화, 토, 금, 수 뭐 순서를 갖다가 딱히 이제 어떻게 정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목화, 토, 금, 수로 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목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이 있고 음이 있습니다. 양에도 양이 있고 음이 있으며 음에도 양이 있고 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에는 간목이라는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목기운이 있고, 또 을목이라는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는 목의 기운이 있습니다. 같은 목의 기운이긴 하지만은 또 세분화시켜 보면은 상당히 다른 성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목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목에 출생을 한 사람, 간목에 출생을 한 사람의 성격은 어떻는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은 목 중에서는 양목이다. 목의 성질을 거의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양인 만큼 약간 강하다. 갑이라는 글자는 눌러놓을 앞에서 온 것 같으며 눌려 있었던 것이 봄이 되자 열린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갑은 또 갑옷갑이라고도 하는데 식물의 종자가 갑옷에 쌓여 있으면서 싹이 놓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다. 나무는 대지의 그 뿌리를 튼튼하게 박고 위로 뻗어 나갈 것인데, 더구나 갑은 양이므로 더욱 힘차게 뻗어 올라간다. 그리고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목의 특징인 인덕 유화함을 유지하면서도 하늘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강한 새의 주인공인 것이다. 때로는 직정경행하는 단점도 있는 반면 신모원려의 지혜도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말수가 적고 그런 가운데서도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많다. 대인관계에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대함으로 오히려 상대로부터 오래된 친구와 같고 앞으로도 사귈 만한 친구라고 호평받게 되는 것은 그의 부드러운 인상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일을 처리함에도 결코 덤비지 않고 먼저 그리고 깊게 생각하여 처리하고 장께로서 사람을 농간한다든지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으로 얌체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남성 그대로의 모습, 즉 과단성 있고 대범하며 공정하고 강직하게 리드하는 기풍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그의 덕망과 패기는 대단하다고 한다. 그러니 단순한 면도 있어 때로는 건실한 인격을 갖춘 대범한 성격이면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 갑일에 출생한 사람의 성격이 이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갑일에 태어난 사람의 능력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일에 태어난 사람의 능력운은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면서 지도력을 어김없이 발휘하는 사람이므로
관리, 인사, 총무 등의 부서에 적합할 것이다. 갑은 직립한 나무이므로 벌떡 일어선다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독립하여 한 기업을 일으키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목일간에 태어난 사람이 회사를 만든다든지 사장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큰 나무에 큰 새가 깃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탁받은 일도 많겠고 의사, 간호원, 교사, 유치원 선생님 등도 적합한 직업이다. 보육원의 정원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일이다. 여성에 있어서는 인기 있는 스튜디오스도 이 갑에 적합한 직업이다. 부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면 법률가나 사회사업, 방면도 활동의 장소가 될 것이다. 변호사 등은 결국 인생 상담자와 같은 면도 다분히 있으니 말이다. 갑은 심사숙고하는 사람으로서 컨설턴트 업에도 적합하여 진학, 취직, 상담지도 등 인생의 안내적인 비즈니스에도 맞는다 하겠다. 본업으로 택하지는 않더라도 사업가로부터 지혜를 빌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는 일도 흔히 있을 것이다. 물론 목에 관한 직업을 가지게 되면 다른 직업보다 성공의 암시가 있다. 농림업이나 원예는 말할 것도 없고 복제, 제재업에서 건축업까지 나무를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겠다.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목과 다른 점은 나무라고 하는 소재 그대로를 사용하는 비즈니스의 적성이 있다는 점이니라. 건재, 건구 등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나무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난다, 태어난다, 자라난다 라는 나무의 성질로 보아서 털이 난다는 의미에 맞춰 모피라든가 피업관계도 적당한 직업이라 하겠다. 무년태생인 사람은 온건한 리더로서의 갑의 본령을 발휘하게 되므로 조직에 들어가면 자연히 톱의 자리에 오른다. 자기는 그럴 뜻이 없더라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올라가게 된다. 방금까지가 갑목에 태어난 갑일에 태어난 사람의 능력울입니다. 이런 갑일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자기와 맞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갑일에 태어난 사람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아니하고 재산이 부쩍부쩍 늘어나는 암시가 있다. 돈의 한눈을 팔며 인생의 판단을 돈으로 좌우하는 것 같은 구두쇠 흉내는 내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목에는 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서이다. 이는 베푸는 데는 손도 득도 있을 수가 없으므로 돈에는 오히려 담담하다. 자기 돈을 써서 남과 남을 사귀게 해주고 쓸데없는 낭비인 줄 알면서도 중개의 노력을 하는 등 애를 쓰면서도 한 푼 생기는 것 없이 손해만 보았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목 일가를 가진 사람은 좀 기마이가 좀 좋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의 성격에서 말해주듯이 돈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 사람으로 수전론이 노랑이니 또는 구두쇠라는 소리를 듣기도 싫어함은 물론 이는 성격 자체에서부터 용납되지 않는 말이다. 만약 누가 옆에서 돈돈 하며 안달을 부릴 때는 이 사람으로부터 핀잔을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되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에 대한 집착력이 없다 하여 재물 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용전술이 부족하여 돈 다루는 솜씨가 서투를 뿐이지 우길성천하는 금전운은 비호와 같아 감히 이를 따를 자 누가 있으며 흉내낼 자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갑목일간을 가진 사람 중에 부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또 이 사람은 돈을 꾸어주면 꾸어준 것으로서
있고 그 사람이 줄 때까지 달라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므로 때로는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독촉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소리치며 화를 버럭내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간목일간을 가진 남편을 둔 아내는 돈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버럭 화를 내는 남편으로부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간목일간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목일간의 건강운은 원래 자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위에 노력하는 행위다. 이쯤 되면 무리를 하기가 쉽다. 보통 삶이라면 필요한 기미가 있으니 좀 쉬자라고 할 판이건만 참고 일을 해내는 성격이므로 일단 쓰러지게 되면 어렵게 된다. 특히 황달 등 간장병의 암시가 있으므로 피로의 축적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또 뇌에 관한 적신호도 있으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아니하도록 휴식 시간을 만들 일이다. 그리고 경년에 태어난 사람은 큰 병을 면치 못하겠다. 이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허약성이 있다. 그러니까 갑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좀 열심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갑일간을 가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다들 참 쉬지 않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리고 뭐 쉬지 않고 열심히 사니까 뭐 재물도 웬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집을 갖다가 뭐 두세 채 가지고 있다든지 대여섯 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한 달에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쉬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뭐 나이가 웬만큼 될 때까지는 상당히 건강하던데 나이가 더 들게 되면은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갑일간의 예정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예정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혈액형을 가지고 사랑을 원하고 애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할 것 같네요. 자, 애정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일간의 애정운은 이형의 남성은 이른바 대쪽 같은 성미의 사람으로서 애정의 표현은 아무런 가식 없이 담담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다니면서 졸라대는 연애는 싫어하는 까닭에 어느 여성을 좋아하게 되더라도 그저 그럴 뿐 고민을 한다거나 또 그 여성에게서 실현을 당하더라도 잊지 못해 애쓰거나 하는 일이 없다. 여성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강한 집착심이 없다는 말도 되겠는데 이런 사람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비스러운 신의 사랑과 같은 분위기까지 가지고 있다 하겠다. 좀 친근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원래 믿을 만한 사람이므로 어쩌면 부친적인 면을 사모하여 꽤 연령이 낮은 젊은 여성으로부터 구애를 받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에도 냉소하는 듯한 태도는 아니고 상냥하게 어깨를 껴안아 줄 것이다. 이 갑의 날에 태어난 여성은 어느 정도 남성적이다. 설령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남성적인 연애관의 소유자이다. 원래 갑은 한 그루 큰 나무이므로 아무래도 여왕 타입의 경향이 있다. 갑목 일간을 가진 여자를 몇 명 사주를 봐서 알고 있는데 좀 대범한 면도 있고 어찌 보면은 뭐 사사로운 것에 신경을 좀 쓰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뭐 제가 아는 갑목 일간의 여성 중에서 좀 대범한 면을 가진 여성들을 몇 명 본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도 그러니까 재물도 보통 사람 이상은 가진 사람들을 뭐 들어봤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을 리드하는 입장이 되기 쉬워서
자신이 자신을 낮추어가며 구애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면서 연애하는 테크닉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가령 결혼을 한다면 언제나 자신을 내세워주는 남성과 할 것이며 더구나 자기 자신은 결혼 후에도 혼의 연애를 만끽할 것이다. 간목일간의 여성은 좀 멋있기는 하지만은 바람도 피울 수 있다는, 좀 노는 아줌마가 될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나의 별이요 당신 없는 사랑이라면 차라리 죽음도 사양하지 아니하오리다 라는 따위의 얄팍한 애정과의 연애는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사람이므로 이 사람의 상대자가 되는 애인은 이와 같은 순정의 고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바라지도 마라. 간목일간의 여성과 연애하는 남성은 아기자기한 면은 좀 없을 것 같네요. 그는 비록 당신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 속삭임의 말을 하고 싶어도 쑥스럽고 창피스러워 못하는 것뿐이지 그는 대쪽 같은 기질로서 이미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또 이루어졌으므로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망고불면의 애정만 갖겠다는 일방통행의 애정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정이란 한쪽만의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또 변덕스러운 맛도 있어 만약 여성으로부터 변절되었다고 할 때 그는 절대로 미련을 두지 않고 잊어버리며 나쁜 감정이나 미운 감정도 품지 않고 오히려 덤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어떻게 보면 애정의 밀도가 적고 강도가 약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좀 쿨한 면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니. 그러나 여자라면 남자와는 좀 다르다. 여자는 단순한 감정과 우둔한 애정관이 지배적이므로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자기만을 나타내준다면 시간을 오래 줄 필요도 없이 오케이를 받아내고 곧 결혼으로까지 연결되는 직행 코스의 연애 결혼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간목일간의 여성은 중매보다 연애 결혼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간목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일간 중에서 음목인 을목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일에 출생한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의 성이더라도 갑의 양목에 비하여 음목의 성질이 나온다. 목이 가지고 있는 온화한 부드러움은 오히려 그쪽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을은 다툴 알자에서 나온 것으로서 다투다, 마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봄철, 만물이 껍질을 벗고 마찰하면서 노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천문의 현상으로 말한다면 갑이 한 발의 격렬함을 나타내는 우레를 의뢰한다면 을은 높은 나무 위를 휘몰아치는 바람을 뜻한다. 그러므로 성격을 얼른 생각하자면 갑은 수목이며 을은 그 수목의 희강긴 칡덩굴과 같다고 하는 편이 훨씬 알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갑목은 이 곱게 뻗어 올라가는 동양 같은 나무고 을목이라는 것은 뭐 등굴나무 같이 이렇게 곧바로 가지 않고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하는 담쟁이 등굴이라든지 아니면 포도 등굴이라든지 뭐 이런 등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튼튼하고 똑바로 뻗어 오르는 것에 비하여 을은 부드럽게 몸을 굽히면서 뻗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그대로 성격과 일치된다. 을의 성격은 온화하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자아 주장을 그다지 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무리하게 해결하려 들기보다는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타개책을 발견해 나가는 타입이다. 단 인화를 중시한 나머지 주변의 세에 따라서 흘러가기 쉬운 단점도 있다. 자기의 고집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자기 주장을 펼 줄 모르며 온화하고 따스한 그의 바탕 그대로 친목과 우애를 중시하고 절대로 무리를 하지 않는 타입이니 천년만년 새색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예고 없이 어떠한 문제의 일이 발생하더라도 절대로 허둥대지 않고 서둘지 않으며 다만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며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성격이지 허겁지겁 요란하게 떠들고 법석을 부린다든가 또는 폭력과 완력으로 강압하려는 기질은 전혀 없으니 어떻게 보면 남자는 바보 같고 여자는 전형적인 동양의 여인상과 같다고 하겠다. 단점으로는 무조건 내내하는 타입이므로 리더하는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고 결단력이 부족하며 대세의 흐름에 민감하지 못하여 뒤떨어지는 처세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며 항상 후미의 그룹에 섞여 좀처럼 헤어나가기가 어렵다. 그대의 성품은 항상 조용하고 인자하므로 마음씨 좋은 순박한 사람으로 호칭되는 것은 좋지만 복잡 다양다사한 현대 사회의 시대인으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으니 결점을 보완하고 자기 기억에 힘쓴다면 인생 최고의 품격을 갖춘 인물이 되리라 믿는다. 이상이 을목에 출생한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을목에 출생한 사람의 성격이 이것 말고도 좀 더 있습니다. 이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간목과 을목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명리를 공부하기 전에는 간목이 을목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리를 공부하면서 을목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목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강합니다. 휘어질 때 휘어질 줄 알고 내색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목표한 바를 기필코 해내고 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을목일간을 가진 사람한테 잘못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 을목 성향의 사람은 꼭 기억을 해놨다가 꼭 기억을 하여 두었다가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을목일간을 가진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하면은 바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특히 을목일간의 아내나 을목일간의 남편과 사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을목일간을 가진 사람, 을일에 출생한 사람의 능력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성질인 우수성 그리고 온화한 성품이 있으므로 어떤 분야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을목을 가진 사람의 성향은 굉장히 이 적응력이 강합니다. 적응력이 좋습니다. 단 주역보다는 참모로서 시중을 들어주거나 협력하는 일에 적성이 있다. 그러니까 간목이 보스 기질이 있는데 비해서 을목은 옆에서 보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좀 뛰어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재미로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책임이 있는 큰 역할보다 진행을 맡는다든지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쪽이 오히려 덕이일 것이다. 갑의 경우는 든든하고 실팍하여 믿음직스러운 나무의 이미지이므로 정조면에 강한 암시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회화나 음악의 길로 나서는 예술가를 지망하거나 교육자가 되어 정조 교육을 하는 편이 덕일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신앙심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시켜 나가는 종교가도 이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목의 성을 곁들여서 생각하면
갑목은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비즈니스가 적합한 직업이라고 했는데, 을목은 을은 나무를 가공한 것을 취급하는 펄프, 제지업, 지업사 혹은 나무 입구로 식물이니까 전반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가공한 섬유를 취급하는 의료품의 제조와 판매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목의 일간을 가진 사람이, 을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갑목보다 직업 선택의 폭이 좀 넓어 보이네요. 예. 쌀이나 잡곡을 취급하는 양곡상, 생화, 첨가물, 과실 등의 유통 판매도 이 범위에 든다. 제지품 관계라는 것을 넓게 생각해 보면 사무용품도 관계가 있겠고, 또 서적이나 잡지의 출판, 인쇄업도 좋을 것이다. 을의 본성을 더더욱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병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다. 자신의 우아한 마음을 전부 쏟아서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해 봉사하는 복지, 자선사업, 종교, 교육 등의 분야에 알맞은 사람이다. 이런 성격은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그만두게 되므로 복지 후생의 분야는 꼭 알맞은 분야이다. 이상이 을일에 출생한 사람의 능력운, 그러니까 직업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을목일간의 을일에 태어난 사람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일에 태어난 사람의 금전운은 돈 따위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기계가 있으면서도 내심으로는 곧잘 돈을 구워주고 싶어하는 면이 있다. 남으로부터 돈을 구워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 딱 잘라서 거절하지 못하면서도 거절했더라도 좋았을 것을 하며 후회하는 타입이다. 뭐 꼭 그렇지 않은 을목일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의 성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뛰어난 용전술을 갖고 있어 제주꾼이라는 별명이 애칭으로 붙었으니 과히 싫은 말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데 절대로 약속된 날은 어김없이 지켜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니 감히 금전거래에 헛됨이 있을 소냐. 관리에도 철저한 명수다. 이것 또한 요령이요 지혜가 아니던가. 돈만 앞세워 처세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에 묶여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요 돈에 인색한 사람도 아니기에 더더욱 친근한 감에 이끌려만 간다. 이게 을목일간, 그러니까 을일에 태어난 사람의 금전운입니다. 다음은 을일에 태어난 사람의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일에 태어난 사람은 본래 약한 체질이다. 을일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원래 약한 체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단 버들가지가 꺾이지 아니하듯이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줄 알고 있어서 무리를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큰 병의 위험은 의외로 적다고 할 수 있겠다. 질병에 걸리더라도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주 훌륭하므로 금방 악화되는 일은 없다.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는 간장과 인후인데 편도선염이라는 약점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제가 아는 을일에 태어난 사람들의 건강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또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이 좋아하는 이 애정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일에 출생한 분들의 애정운 기대되시죠? 자, 시작합니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상냥한 타입이 그 을의 날에 태어난 남성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할 때에는 스트레이트로는 하지 못하고 뻔한 방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하는 타입이라고 하면 적합할 것 같아. 도리어 주변의 친구들이 애같아서 태도를 분명히 하라며 기운을 북돋아 줄지는 모른다. 결단력이 결여되어서
그런다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어쩌면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겸양이 앞서서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물을 할 때도 나중에 그랬었어. 그게 선물이었단 말이지. 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 라는 등 뒤늦게 우물거리는 일이 많다. 이렇게 되면 여성 쪽에서 볼 때 믿음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도리어 그 신뢰감이 없는 것이 연애에 관해서만은 이 사람의 큰 무기가 된다. 내가 없으면 이 남자는 안 되겠는걸 이라는 식으로 여성의 모순 본능을 강렬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결단력이 있어서 잡아끌듯 힘찬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도 여성이지만 그 반면에 이 사람은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라고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것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수수께끼이다. 그러니까 을목일간의 남자는 여성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한 여성의 마음을 을의 날에 태어난 남성은 잘 이용한다고나 할까? 제가 아는 을목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을 알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우인데 여성으로서는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온순한 인품 때문에 연애운이 아주 좋은 운세이다. 이 형의 여성에게는 간음상을 연상할 수가 있다. 부드럽고 웃는 얼굴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상냥하게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을목의 날 태생인 여성이다. 을목에 태어난 여성들이 좀 부드럽습니다. 여성적이고 남자들의 마음을 끌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배신을 해서 상대방을 슬프게 만드는 일은 이 사람 마음속에 자리한 관음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나머지 두 사람으로부터 구애를 받았을 때는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어택이 있으면 싫어요라며 분명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끝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호의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놓으는데 그럴 때도 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지 못하여 질질 끌려가게 된다. 적당하게 한 사람을 사귀고 또한 사람은 결혼을 전제해서 사귀는 고개를 하지 못하는 한 연애하는 모양은 복잡하게 될런지도 모르겠다. 을목일에 태어난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상냥하고 부드러워 야들야들한 버드나무 가지와 같고 척척 감기는 낙지발과 같으며 입에 짝짝 달라붙는 동동주와 같아 어디 얄밉고 미운 곳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수줍음도 잘 타고 낯가림도 잘하니 과연 동양의 여인상 그대로 현모양처상이고 예의를 중시하고 겸손하기에 때로는 자기의 의견을 말 못하여 어물거릴 때는 옆에서 보는 사람조차 답답하니 차라리 남편이 대변자 노릇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처럼 마음씨 곱고 예쁜 자 또 어디 있으랴마는 다만 지나친 내성격의 소유자이므로 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좀 알기가 어려운데 을목일간을 가진 여자의 마음은 좀 더 알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때로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오해 아닌 곡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음흉하다는 말도 듣겠지만 본인의 성격 탓이다. 원래 그렇진 않는데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남들로부터 그런 곡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타고난 기질이 배짱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한번 마음을 준 사람이라면 망고불변의 사람이 되어 지나디 지난 애정으로 돌변하게 된다. 여성으로서는 좀처럼 갖추기 어려운 품격을 갖고 있지만 첫 매듭이 되는 사귀는 과정이 그렇게도 어렵다. 알 듯 모를 듯한 마음, 알쏭달쏭한 행동,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타입이므로 성미급한 사람은 휙 돌아서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좀 느긋한 사람이라도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비로소
내 것을 만듦과 같으니 역시 귀한 물건은 가치가 있고 풍기할 때 더욱 값이 오르는 원리와 같아.